자, 이제부터는 한번 이제 그 기본 이론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 공부하실 때 좀 꼼꼼하게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운 좋게 정말 한 6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 이런 분 많이 계십니다. 자, 심하면은 한 3개월 만에도 합격한 분이 계시긴 합니다. 계속 암기해서 이제 아마 간단히 합격했을 겁니다. 근데 자, 실무하시면은 나중에 그분들은 전혀 실무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지상권 알까요? 전세권 알까요? 전혀 모릅니다. 차라리 자격증 안 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요즘 이제 우리 실력 쪽에서 나중에 중기업에서 많은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기본을 점검을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 공법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또는 등기법이나 또는 뭐 민법 쪽에서도 정리를 정말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개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분은 또 개론 안 써먹는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뭐 수익률 이런 것들은 상가 쪽에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땅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온다. 건물 지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항상 써먹을 수밖에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출 갚습니다. 그럼 어떻게 갚느냐 설명을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원금이네 아니면 원리금 균등이네 우리 계산하는 거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 정말 너무 중요하니까요. 꼼꼼하게 점검을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력이 정말 돈이 될 겁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 중개사무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누가 가장 먼저 설명을 잘하느냐, 또 가장 잘하느냐, 또는 가장 믿음을 주느냐. 자, 그쪽에서 점검하고요. 한두 군데 갈까요? 아닙니다. 죄다 중개사무소니까 거기 다 들립니다. 자, 들려서 이제 가장 설명 잘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뭐 자기 친구가 됐건 고객이 됐건 다 그 중개사무소로 다 밀어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꼭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이제 우리 총칙. 이제 1장에 보시면은 자, 12페이지인지 총칙이 좀 나와 있습니다. 총칙은 두 문제입니다. 우리 단원별로 이제 한 문제다, 두 문제다, 여러 문제 나온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온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용어 하나. 그리고 중개대상물 하나. 꼭 매년 가보시면 1번, A형 같은 경우는 1번이 바로 용어입니다. 뭐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닙니다. 1번에 용어. 자, 2번에 이제 중개대상물, 뭐 3번에 뭐 등록인의, 시험인의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자, 거의 매년 똑같습니다. 자, 매년 똑같으니까 점검을 좀 잘 해놓으셔야 나중에 어떻게 시험 문제를 풀 건지 또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중개업법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제 뭐 재정이나 연역은 뭐 시험 문제감에서 지금은 아예 안 나올 정도입니다. 뭐 객주 거가 지금은 시험 문제감에서 아예 멀어졌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보시고요. 괜히 또 앞에만 열심히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예 그냥 단 1%도 시험 문제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옛날 얘기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 신경도 아예 쓰지 마시고요. 그냥 밑줄도 긋지 마셔야 됩니다. 보고 그냥 싹 제목만 보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객주. 우리 드라마 쪽에서 객주 거간 이런 소리 많이 할 겁니다. 객주, 손님들을 상대로 해서 손님 객자니까 입니다. 그리고 여긴 영업하는 주인. 그래도 지위가 약간 높았습니다. 자, 손님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던. 자, 원래 이제 객상 주인입니다. 자, 주인. 약간 위쪽에 있다. 그입니다. 그 밑에는 거간이 있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예전에 뭐 고려시대니까 신분제 사회였을 겁니다. 우리 상님들도 윗사람, 아랫사람 이랬을 겁니다. 객주거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중개업을 부동산 중개가 아니라 그때는 땅은 중개도 못했으니까 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중개했냐 누구라고요? 객주. 딱 거기만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중개업했던 사람은 객주다. 그리고 그 객주 밑에서 살면서 그래서 이제 살 것자입니다. 한자를 오고지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로 왔다 갔다. 우리 알선이 중개가 정말 그렇잖아요. 매도 매수인 왔다 갔다 하게입니다. 흥정을 붙이잖아요. 입니다. 3억 너무 비싸요. 낮춰주세요. 2억 5천 너무 싸요. 2억 8천으로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매매 관계가 바로 우리가 알선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매도 매수인 두 사람 사이 왔다 갔다 하게입니다. 그래서 사이간자입니다. 두 사람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흥정을 붙였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간. 요 객주 거간을 묶어다가 중개업의 표시다. 처음으로 중개업했던 사람 누구다? 객주 거간.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가로 2번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 넘어가면서 이제 객주 거간이 이게 이제 서양 문물이 수용되면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간이 상전을 아예 섬기질 않습니다. 자, 객주 거간이 충돌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렇게 충돌이 심하면 국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법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객주 거간 규칙이었습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처음은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객주 거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법입니다. 처음으로 법이 만들어진 게 바로 객주 거간 규칙. 무슨 내용 아예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규자가 인가였었다입니다. 규제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게 바로 인가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규제가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중개업할 수 있었습니다. 뭐 문제도 안 됐었고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가장 규제가 세다는 인가였습니다. 객주 거간 규칙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연도도 그냥 정리를 할 필요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해방을 맞아서 1945년 우리 일제시대 이제 만들어진 법도 하나가 있었고요. 소개 영어 취체 규칙. 자, 거기는 또 가장 또 근대화된 법입니다. 뭐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수치스럽지만은 일본을 통해서 근대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서양 문물도 이렇게 들어오고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소개 영어법. 바로 이제 60년대 만들어진 법이 바로 소개 영어법. 해방 후에 좀 풀어줍시다. 신고만 하십시오. 했었던 법이 바로 이제 여기는 소개 영어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중개업법도 있었고입니다. 1980년대에 입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법.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게 규제를 아예 안 했었고요. 그리고 규제가 가장 심했었다 객주 거간 규칙입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서장한테 허가받아라 허가제 좀 창피스러운 소개 영업 취체. 그 취체가 허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 정도 시험 문제 아예 안 나올 정도니까 간단하게 보시고요. 뭐 앞글자 따다가 신호등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까 소개영어법 신고제기입니다. 일본한테 너무 심하게 짓밟혔다 좀 풀어주자. 그러니까 신고만 하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신고만 하고 중개파는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그러다가 이제 좀 안 되겠다라고 해서 허가제. 그리고 지금은 무슨 제 등록제기입니다. 좀 앞글자 따보니까 뒤에 신호등이 나오죠. 답이 안 보인다 그러면 신호등부터 먼저 찾자. 그리고 처음에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규제가 가장 심하다는 인과였다. 완전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일본 경찰서장한테 허가 받아라. 신호등 바로 앞에는 허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일제시대 계기입니다. 그 정도 점검해 놓으시고요. 자, 이걸 또 자세하게 하고 있으면 또 이것만 또 파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올 정도입니다. 자, 기억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들어오면 이제 다른 게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자, 꼼꼼하게 정리를 좀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이제 제정.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감이 될 만한 건 아예 없고요. 뭐 1차, 2차, 3차 이런 개정 아예 안 나옵니다. 완전 옛날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되는 과정까지 아까 이제 신호등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중개업법에서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간단하게 이제 15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는 아예 시험 문제 감이 될 만한 게 아예 없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16페이지에서 이제 제1조 재정 목적. 항상 어느 법이나 가보면 재정 목적이 있을 겁니다. 뭐 국토법이 되건 건축법이 되건 주택법이 되건 도시개발법이 되건 저기 등기에 관한 법이 되건 공간정보가 되건 모두 다 첫 번째가 재정 목적,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용어, 세 번째부터 이제 3조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법률도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보통 그렇게 만듭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재정 목적은 조금 조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아예 그냥 요즘에는 거의 한 10년 넘게 안 나오고는 있어도 그래도 조심은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라고 하는 게 바로 법의 재정 목적입니다. 정말 법을 이유 없이 만들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그입니다. 막 교도소도 보내고 돈도 내게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사무소 또 문 닫으십시오. 심하게 규제하니까 바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유 없는 법은 있을 수가 아예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국민한테 뭐 교통만 주면은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입니다. 정말 난립하면 안 되니까 형벌이라도 가하겠다, 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렵게 자격증 땄는데 아예 자격증 없는 사람이 막 토지 계약, 주택 계약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되겠냐, 입니다. 보수 다 가져가고, 입니다. 또 자격증 없으니까 막 무자비로 하고, 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벌을 가하다 보니까 중개업하시는 분이 오히려 보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매도 매수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재정 목적은 크게 봤을 때 이제 앞쪽 뒤쪽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나오게 될 건데요. 자, 누구의 업무를 정할 건지, 입니다. 그리고 자, 중개업인가 아니면 부동산업인가, 입니다. 그 두 번째를 가장 많이 속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거창하다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꼭 끊어서 이제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3가지. 뭐 재정 목적의 3가지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용어 6개, 중개대상물 5개 이런 식으로 꼭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하셔야 되고요. 자, 처음에는 정말 많이 어려울 겁니다. 뭐 한 번 보고 문제 푸시면 아예 그냥 20점도 안 나옵니다. 뭐 차라리 처음에 모를 때는 50점도 나옵니다. 뭐 아예 그냥 또 됐다고 그냥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알면은 점수가 내려갔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치고 이제 올라옵니다. 정말 나중에 알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재정 목적을 보실까요? 자, 앞쪽에 이제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잘 되라고 중개업을 육성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경제 뭐 한다? 이바지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 크게 이렇게 3가지를 꼭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보실까요? 2번. 공인중개사법 무슨 법으로 그리고 이제 왜 이유로 어떤 이유로 만들었을까요? 라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목적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걸 찾아보세요. 틀린 것을 찾아보세요. 박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최종 목적 찾아보세요. 그리고 유사한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내 눈에는 다 재정 목적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한 개밖에 없더라.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예 재정 목적이 없는 거 모두 다 박스에 다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 여기도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심하게는 안 내봤습니다. 그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 취득한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뭐냐? 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다음 뒤에가 이제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업무가 뭔지를 정하게 되면 전문성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제고하고 해서 한번 끊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여기를 정말 가장 많이 속입니다. 꼭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뭐를요? 중개업을 중개다가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글자가 빠졌습니다. 안 보입니다.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2-3번 내봤습니다. 부동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업은 정말 아주 넓습니다. 여기 뭐 개발이 됐건 컨설팅이 됐건 아니면 관리가 됐건 중개가 됐건 그리고 토목 건설이 됐건 난리가 날 겁니다. 오늘 저녁 내내 새도 실수가 아예 없을 겁니다. 뭐 분양임대도 있을 거니까 게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넓은 거 말고 딱 하나가 뭡니까? 중개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포인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게 어쩐다고 했습니까? 육성. 예전에는 지도 육성이라고 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지도를 조용히 빼버렸습니다. 자, 지도가 이제 좀 끌고 가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아예 끌고 간다, 좀 겁준다. 입니다. 규율 이런 문장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목적이 바로 몇 개라고요? 3개. 여기는 꼭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출제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또 크고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꼭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꼭 잊어먹을 만하면 시험 문제를 꼭 내고 있습니다. 뭐 안 낼 줄 알았냐 하면서 꼭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6페이지 이제 첫 번째 용어에서 이제 바로 재정 목적. 요 재정 목적은 자, 특히 이제 몇 가지라고요? 3개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기출 문제 최근에 안 나와서 이제 보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요. 한번 어떻게 나올 건지 예상을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2주는 단골 문제였습니다.
한 2년마다 한 번 정도는 꼭 냈었습니다. 요즘 아예 안 냈지 막입니다. 너무 쉬워서 그러기는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누구의 업무라고 했습니까? 개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심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니까요. 공인중개사라고 했지 개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그리고 업무라고 했습니다. 자,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자, 여기가 이제 포인트지 뭐 다른 거는 아예 없을 겁니다. 등에 이제 관한 사항을 정할 거고요. 사항을 말로 여기서 이제 정하여 그냥 정해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뭐를 제공한다고요? 전문성.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업무가 뭔지 정해서 전문성을 그립니다. 이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립니다. 뭐 여기서 전문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이제 여기는 개업이 아니다 그립니다. 개업은 이제 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출제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좀 노릴 수가 있을 거니까요. 바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고 그입니다. 자,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답이 없다 그러면 말장난하고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업. 두 번째를 가장 많이 속인다고 했습니다. 자, 부동산 업이 아니라 부동산 뭐라고요? 동그라미 하셨을 건데 중개입니다. 중개. 정말 중개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자, 중개업을 그리고 건전하게 뭐 한다고요? 바로 중개업을 육성. 자, 건전하게 뺐습니다. 육성계입니다. 자, 육성기지 또 지도 육성 그런 소리는 아예 없습니다. 자, 예전에는 자, 지도 육성도 이렇게 같이 썼습니다. 지도 육성. 자, 지도를 조용히 빼버렸다는 겁니다. 이것도 X계입니다. 뭘 끌고 가계입니다. 뭐 소도 아니고 자, 그입니다. 여기는 지도 빠졌고요. 그리고 규율계입니다. 자, 업적의 기본 조건인데 무슨 규율 그리고 규제 이런 소리 아예 아닙니다. 아니면 또 여기다 무슨 뭐 재고 이런 소리는 아예 맞지 않습니다. 꼭 비슷한 쪽에서 문제를 끌어갑니다. 다른 문제도 거의 그렇습니다. 세 번째 아주 거창하다고 했습니다. 국민경제. 자, 국민경제 뭐 한다고요? 이바지. 우리 중개업은 정말 뭐라고요? 경제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돈이 돌아가잖아요. 입니다.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입니다. 자, 시군구청도 세금 받아서 국가를 운영할 수밖에 아예 없을 거라는 겁니다. 맨날 우리 세법에서 지방세가 어쩌고 국세가 어쩌고입니다. 지방세 그러면 시군구로 가든지 시도로 가든지 입니다. 거기도 공무원 많으니까 입니다. 국세 중앙정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각 부 그리고 처 그리고 청. 자, 이런 쪽이 바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자, 국민경제 뭐 한다고요? 이바지. 이렇게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무슨 개업 공인조사의 공신력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보존 설정이 있습니다. 자, 국민의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한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럽니다. 재산권을 뭐한다? 보호한다. 이건 아주 예전에 2005년 전에 잠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X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그건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공법적인 쪽에서 문장이 많이 나오는 것들도 여기는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뭐 토지 거래 허가 뭐 이런 거하고는 여기는 관련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박스 쪽에서 이제 최종 목적이 아닌 거 정말 유사품에 조심하십시오. 딱 중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보시고요. 이런 게 이제 박스에 이제 들어오면서 최종 목적 찾아보세요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아예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최종 목적 첫 번째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6부까지 쭉 있는데 최종 목적이 아닌 것들 이렇게 아닌 것들 꼭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야 이제 최종 목적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이렇게 최종 목적,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을 하면서 우리 기출문제 유사한 것들 한번 응용해서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꼼꼼하게 좀 보시고 박스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 최종 목적을 찾아보세요. 기억인지, 니은인지, 디귿인지. 자, 이런 식으로 뭐 3개, 4개 정도밖에 아예 안 줍니다. 많이도 안 줍니다. 1분 안에 다 풀어야 되니까. 요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문제도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요. 뭐 이번에 보니까 중견물을 적절하게 규율, 뭐 깔아 뭉갠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겁줍니까?
잘해봐라 육성계입니다. 업되게 육성계입니다. 지도도 없는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규제 규율 아예 없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문장이 있으니까요. 꼭 예상을 해서 어떤 문제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 기출문제 보게 되면 1번부터 거의 40번까지 매년 제목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과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뭐가 어떻게 나온다 라고 기출문제도 여러 번 반복을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법적 성격도 예전에 조금 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뭐 시험 문제 감에서 아예 멀어지기는 좀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의 문제가 30개 가깝게 나옵니다. 뭐 사법인가 공법인가 혼합법인가 또는 중간법인가 문장이 좀 까탈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국내법인가 국제법인가 여기도 내용 보지 마시고요. 무슨 법이다 라고 제목 위주로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가로 1번에 뭐 혼합법 또는 사회법 또는 중간법 이럽니다. 자,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법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정말 욕심도 많습니다. 공법 그리고 사법. 저기 이제 우리 공법 교수님 뭐 국토법 얘기하고 맨날 겁주는 얘기 하시는 분 공법 얘기입니다. 근데 민법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뭐 거기서 막 겁을 주나요? 뭐 교도소 보낸다고 하나요? 매매 알아서 하라고 얘기입니다. 매도 매수 팔고 싶으면 5억에 팔든지 7억에 팔든지 알아서 하세요. 사고 싶으면 알아서 사세요. 뭐 법률행위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국가가 신경 안 쓸게 이런 소리 합니다. 그냥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국가에서 명령하고 국민은 따르고 이런 수직적인 관계도 나오고요.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도 나온다는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입니다. 뭐 확인설명서를 쓰든지 거래계약서를 쓰든지 물론 이제 잘못 썼을 때는 국가가 단속은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서 주세요. 이런 소리가 이제 사법적인 관계가 성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은 무슨 법?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엉뚱한 소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사법이다, X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이다, 그래도 X. 그럼 뭐 어쩌라고요? 중간법입니다. 중간에 딱 끼어 있다고 해서 중간법. 그리고 두 가지 성격을 섞어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욕심 많다고 했습니다. 혼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바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중개관에서는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자, 일반이 되는 일반법.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특별한 법이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문장 바꾸면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이다 라고 가장 널리 쓰이는 그러니까 중개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법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이라고요? 일반법. 이 법 하나로 중개를 다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개법 하나만큼은 이 법뿐이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에서는 일반법 옆에다가 특별법 X라고 꼭 해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포인트만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용 묻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법은 민법과 근데 사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는 무슨 법이라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특별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내용들은 요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여기서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냥 특별해 놓으니까 중개관에서인가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17페이지에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여기는 민법과 자, 이렇게 민법이나 그리고 상법, 자, 민법, 상법 다 덤벼라기입니다. 우리 민법 교수님 덤벼 보세요. 상법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상법의 총칙평만 간단하게 상인 때문에 배우긴 하지만 게임입니다. 상법에 대한 자, 이렇게 상법에 대한 게임입니다. 요 두 개에 대해서도 다 공인중개사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제 문장 자체를 한번 연결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법이다? 특별한 법이다 하게입니다. 정말 누가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바로 특별한 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규정이 있거나 유사한 규정이 있으면요. 일본 타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공인중개사법 특별법. 그러니까 일본 타자는 정말 특별하잖아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만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민법에도 얘기할 겁니다. 그럼 상법과 그리고 민법이 충돌하면 누가 더 우선할까요? 그입니다. 어느 법이 어느 분이 보통 거의 대부분 또 민법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이렇게 또 배운다고 친한 척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니요, 오히려 상법이 더 특별합니다.
그리고 자, 비슷한 규정이 있었을 때입니다. 여기는 두 번째 민법이 가장 일반법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1번 타자, 그리고 상법은 2번 타자, 민법은 제일 마지막 거입니다. 3번 타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두 개 다 덤벼도 공인중개사법은 둘에 비해서 더 특별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중개 어쩌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 이런 것들은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없으면 나머지가 적용되겠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민법, 상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별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가장 특별해? 공인중개사법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국내에서만, 이렇게 국내에서만 적용되니까 무슨 법이다? 국내법. 국내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실체법일까요? 아니면 절차법일까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체, 뼈대만 있는 실체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5번 정도에다가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체법, 실체라고 해서 실체법이지 공인중개사법은 절차법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소송 절차가 나오나요? 아니오게입니다. 절차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다? 실체법. 권리 의무만 나와 있는 실체법이다. 뭐 우리 민법도 뭐 실체법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우리 공법도 절차가 아니라입니다. 권리 의무는 뭐고? 그리고 무슨 효과가 발생하느냐? 그냥 실체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실체법이다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크게 나올 거 아예 없으니까 별표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법령의 구성이 있습니다. 자, 법,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자, 이런 식으로 나눠졌습니다. 법이 가장 상전에 있을 거고입니다. 뭐 그 위에는 헌법이 있긴 하겠지만 그입니다. 우리가 뭐 헌법은 안 배우니까 그입니다. 먼저 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법 아래에 뭐가 있나요? 법이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실무할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누가요? 대통령이 법을 만드셨네요. 그게 뭐라고요? 시행령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시행령이다. 또 대통령이 만드니까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법보다는 하위에 있다는 겁니다. 법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법을 자세하게 구체하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법을 더 토대로 해서 이제 만드니까 정말 법을 위반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법에서는 없는 얘기 막 만들어내고 그럴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법은 막 3년인데 시행령은 6년이고 그럴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위헌 판결 바꿨죠.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대통령도 많이 바쁘시죠. 그리고 그럼 이제 각 부의 장관이 정말 엄청나게 있을 건데 게임입니다. 행정자치부터 시작을 해서 게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장관이 더 세부적으로 법을 만드는 게 바로 뭐라고요? 시행 규칙. 그리고 각 부의 장관이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기 공법에도 자꾸 나올 건데, 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많이 관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국토교통부령. 같은 의미입니다.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나 그리고 시행규칙이나 국토교통부령이나 똑같은 소리니까요. 여기는 잘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법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 점검을 꼭 한번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뭐 재정 목적 정도, 아까 뭐 사회법이다 아니면 뭐 혼합법이다, 뭐 실체법이다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재정 목적, 요 재정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재정 목적을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옳은 것은 또는 틀린 것은, 그리고 꼭 박스 문제 나왔을 때가 약간 좀 어려워하실 겁니다. 자, 재정 목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기억인지 니은인지 디귿인지 리은지. 그리고 요즘 이제 몇 개냐, 뭐 옳은 게 몇 개냐, 틀린 게 몇 개냐, 이런 문제 전혀 안 내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 골라서도 문제를 맞추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답은 이제 기억하고 니을입니다. 어느 분은 답이 아닌 요 니은 디귿 요 두 개만 맞춰갖고 두 개. 자, 이런 말이 되나요? 이런 분들은 나가면은 사고 칩니다. 아주 대형 사고 칩니다. 뭐 수십억도 깨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차라리 금정만 중개업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막 파산도 맞고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요즘은 옳은 거 몇 개냐가 아니라 옳은 것은 해놓고 기억입니까? 아니면 니을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항상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대비를 철저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괜히 또 니은 때문에 또 답이 틀리고 이럴 수가 있을 거니까요.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 표현 가지고 심하게 장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아예 없는 거 막 집어넣어놓고 유사품을 한번 추려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꼭 재정 목적 하나만 우리 시간별로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꼭 알려드릴 거니까요. 뭐 별표도 해놓고 아직 뭐 별표 할 만한 게 아예 없어갖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요. 저기 재정 목적이나 별표 하나 정도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표 3개 들어가면 꼭 시험 문제 나온다입니다. 이렇게 또 5개, 그냥 별표 하다가 세월레월 다 갑니다. 딱 3개 정도 해가지고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면은 별표 3개가 제가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체크도 다 해드릴 겁니다. 자, 꼼꼼하게 한번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용어, 자,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꼼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